안 되는데요? 싫은데요? 이러는 선생님 없죠? 이러면은 걔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저기. 자, 오늘은 PT를 받으시려는 구독자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아, 근데 이 아이디 뒤에가 CADM 이거 PT 20회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PT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질문이 많거나 PT 선생님들한테 어디까지 요구를 해도 되냐? 자, 운동 계획이 어떻게 짜였는지가 이제 자기 운동 계획표가 이제 짜여져 있어서 이제 선생님한테 요구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 자기 운동이 어떻게 짜였는지 이거는 요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허리가 아파서 자기 운동 계획이 어떻게 짜였는지 이제 알고 싶으신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행위를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재평가를 하면서 어떤 게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이야. 혹시나 운동을 했을 때 다시 허리가 아프면 어떤 운동이 잘못됐는지를 찾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운동 포즈 잘 나올 때 제 동영상을 짧게 찍으려 요구해도 될지 해서요. 이게 시간으로 이제 대부분 PT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수업 시간에 짧게 찍어달라고 요구해도 당연히 해드려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이야. 내향인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쭈뼛쭈뼛한 선생님도 있죠. 대부분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이제 회원들이 저 운동 등 포즈 한번 찍어주세요. 그러면 아, 일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딱 찍어주지. 그럼 운동 계획표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까? 매일 그러면 딱 줘요. 원래. 뭐 요구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회원들요 어떻게 생각하냐니 아주 활기찬 회원이지. 이게 이런 회원이 있으면은 나는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가르쳐주지. 근데 생각보다 요런 회원님들이 생각보다 많이는 없어요. 당연한 권리고요. 회원이 자기 옷 벗고 찍겠다는데 그것도 찍어주면 뭐 좀 어때요? 사진 기사도 해주는 거야 원래 PT 선생님은. 이게 PT 선생님은 치어리더도 하고 아빠도 하고 엄마도 해서 잔소리도 좀 하고 친구도 돼주고 가끔씩은 또 고민도 들어주고 이 다양한 퍼포먼스를 지니고 있는 게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다. 그래서 요거에도 되는 문제다. 예, 제가 요즘 와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20년 차 와우저입니다. 이 와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고였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맡아보니까 뉴비 냄새가 나. 뉴비 냄새가 나면은 참을 수가 없어. 가서 도와줘야 돼. 이게 PT 선생님들의 올바른 자세다. 이 뉴비 냄새가 나면은 못 참아야 돼. 회원이 잘 몰라서 이것저것 물어봐. 그러면은 귀찮은 게 없어. 뭐가 귀찮아? 사실 시간이 좀 없으니까 좀 짧게 얘기하고 좀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이 뉴비 냄새가 나는 걸 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헬스장 한번 오래 다녀보신 분들 알 거야. 이 몸 진짜 좋은 이 헬스장 오래 다닌 아저씨들.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뉴비들 보면은 이렇게 냄새 맡아가지고 헬스장 뉴비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걸 걱정하지 마셔라. 봐봐, 이게 헬스장도 뉴비들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이게 게임도 뉴비들이 계속 접으면은 게임이 망하잖아요. 그죠? 헬스장도 뉴비들이 접으면은 망해. 그래서 너 접으면 안 돼. 알았지? 트레이너의 이제 딱 갖춰진 자격 조건에는 이 뉴비를 보면 못 참는, 그리고 또 질문을 하면은 말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제 회원들의 질문에는 귀찮음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트레이너 생활을 오래 하지만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경험해서 깨닫는 지식도 있겠지만 회원들이 질문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까? 그냥 단순하게 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일반인이고 아무것도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아니라고 하기 전에 이런 방법으로도 생각이 가능하구나. 그렇잖아. 벤치프레스를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 이거를 안 된다고 하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안 다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도 트레이너의 종목이거든요. 서로 윈윈하는 거지. 그러니까 트레이너도 성장을 하고 회원도 성장을 잘할 수 있는. 회원님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PT를 받는데 단순하게 많은 참견을 안 하고 내가 그냥 운동을 잘 하고 있는지만 봐주기를 원하는 회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헬스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니까 제 유튜브를 구독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줘야 하는 게 나와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PT를 봤는데 단순하게 저랑 수다 떠는 게 좋아서 운동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수다 떨다 보니까 몸이 좋아졌어. 이거 괜찮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40만 원 되는 돈을 그냥 저한테 이제 PT비로 받는 거죠. 자기도 몸 관리를 할 겸 저랑 수다도 떨고. 그리고 제가 이게 트레이너들이 운동 헬스 말고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변호사도 만나고 뭐 그룹 회장님들도 만나고 뭐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양한 지식들이 이렇게 얇게 포진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썰을 이제 뿜어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다 떠는 것도 재밌고 막상 운동하는데 또 자기 몸도 변하니까 좋아해서
이렇게 PT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단순하게 헬스장에 출석해서 운동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지. 근데 또 자기 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결과를 내기 위해서 PT를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죠. 비싸게 개인 레슨 받는 건데 주먹곡으로 받는 건 싫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녹음은 조금, 저 같은 경우 그냥 녹음하시라고 하거든요, 회원님들한테. 근데 이거는 제 입장이잖아요. PT 선생님과의 사적 대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편하게 얘기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접근을 하는 건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실망하지 않는 방법이 애초에 기대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의리가 좋고 뭐 어떤다고 해서 내 녹음 내용을 다른 곳에서 안 들려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웬만하면은 사적인 대화를 할 때는 녹음하는 거는 이제 문제는 그러시는 것보다 아까 전에 계획표를 요구한 대로 계획표 안에 자기한테 왜 이런 운동을 시켰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써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럼 이해하기도 좋죠. 전문가 입장에서 돈 내고 비싼 돈 내고 하는 PT의 입장에서 내가 오늘 왜 벤치프레스를 7세트를 했고 내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 라는 결론을 도출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녹음하는 거는 그렇게 선생님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반대하지 않지만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왜냐면 본인 노하우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 노하우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녹음하시는 건 조금 생각을 좀 잘해보시면 좋고, 앞에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없으니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고, 이걸 거부한다 그러면은 아니 해주는 선생님한테 가. 뭐 트레이너가 한 명이야? 트레이너가 한 명도 아니고 차고 넘치는 게 트레이너인데 얼마나 좋은 트레이너들이 많은데. 제 썰을 좀 얘기해드리면, 이제 회원님들이 자주 겪는 고통이시긴 한데 선생님 그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귀에서 피가 나요. 이제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운동의 정보의 지식의 한계에서 벗어났대. 다음 주에 얘기해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도 굳이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은 별로 나는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진 않고 선생님이 그냥 운동 잘 시켰으면 좋겠어. 근데 원리에 대해서 계속 이해를 시키려고 이것저것 정보를 자꾸 주입해. 그럼 또 싫을 수도 있단 말이야. 무조건 다 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충분하게 흥미가 느껴지고 자기가 고민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초등학생이 더하기 빼기 하기도 힘든데 뭐 파이가 어쨌니 뭐가 어쨌니 이 원주율이 어땠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 나가 떨어져요. 이런 거랑 똑같듯이 이미 충분히 운동에 대한 궁금증과 자신의 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계시니 충분히 물어보셔도 되고 그러라고 있는 퍼스널 트레이너 선생님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것보다 우리는 항상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친절하게 요구하는 방법들을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좋은 언어를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나중에는 꼭 혼자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아주 좋은 지식과 정보를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려고 선생님의 계획과 선생님의 운동 방법을 이렇게 계획으로 짜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안 되는데요? 싫은데요? 이러는 선생님 없죠? 이러면은 걔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저기 다른 거 해야지. 뭘 굳이 이거 하고 있어? 상대방을 알려주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는데 뿌듯함을 느껴야 되는 트레이너가 이 상대방이 열심히 혼자 잘해보겠다는데 돈 받고 하는 거잖아. 돈 안 받고 하면 당연히 나도 안 알려줘. 근데 돈 받고 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알려줘야지. 그게 의무인데 그게 권리고, 공격적인 말투 말고 항상 수용적인 말투로. 제가 요즘 친구분들한테 조금 느끼는 건데 이렇게 협상을 잘 못해요. 협상을. 강한 언어와 강한 말투를 쓴다고 해서 상대방이 수용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부드러운 언어가 훨씬 더 개방하긴 좋아요. 인간관계를. 물론 이제 헬스 바닥이 워낙 뒤통수 때리고 이렇게 먹고 튀고 또 이렇게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불신이 좀 있는 건 이해해요. 근데 부드러운 언어로 다가가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한테 요구할 게 있으면 아무리 당연한 내 권리라도 어느 정도는 부드럽게 접근을 하고 나중에 안 됐을 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니까 너무 고민을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저랑 얘기하는 것처럼 선생님 저 이것저것 하고 싶어서 이걸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던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알려주고 싶어서 미쳐야 돼요. 알려주고 싶어서 미쳐야 되거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트레이너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혼동이 올 때 있어요. 이걸 알려줘야 되나? 또 요즘 사람들은 귀찮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냥 수다 떠는 형태로 맨날 이제 헬스 유튜브를 찍고 있으니까 많은 질문 해주십시오. 여러 방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시다. 뿅 끝! 끝.